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저희는 기출문제 총정리반 개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출을 굉장히 일찍 했었어요. 2월 달 뭐 이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찍 하는 거랑 조금 뒤에 하는 거랑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기출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한 명도 아니고 막 여러 명이 모여서 그것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합숙하면서 막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기 때문에 문제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시중에 놔두는 뭐 유사품 그런 기출 문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기출을 잘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출만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출은 이제 과거잖아요. 지나간 과거고 교수들이 자존심이 있고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옛날에 기출문제 낸 거랑 똑같이는 절대 안 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일부러 안 낼 이유는 없어요. 또 뭐냐 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하는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공통되는 것들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에서는 어떻게 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푸니까 선생님들께서 기출이구나 이러면서 신기하게 보시긴 하는데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이제 기출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너무 잘 아세요, 이미. 그래서 기출이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이제 한 요맘때쯤으로 문풀 시즌으로 바꾼 거예요, 기출을. 지금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도 기출을 이제 문풀하는 기분으로 풀어보시면은 이제 좀 아시고 푸니까 이게 이제 좋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우리가 진도별 문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N수생 선생님들도 2월 달보다는 지금이 마음이 더 다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출은 참 귀한 문제들인데 이거를 좀 더 집중력 있게 이제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요 시기를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요 기출 해설을 정말 자세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 2023부터 볼 거예요. 2025가 굉장히 궁금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2025 해설은 이미 해서 다 올려놨어요. 사실.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그렇다고 수업 때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걸 좀 더 리뉴얼해서 자세하게 해설해가지고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있냐 하면 제 카페 있잖아요. 이지선 유아임용의 다음 카페에 보면은 2025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해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A의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것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리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25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몇 년치 교육과정 A만 볼 거거든요. 그때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엔 또 교육과정 B만 볼 거예요. 몇 년치 모아서 그때 또 볼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지만 우리가 또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배치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이렇게 자세해요. 그래서 요 이제 교육과정 A 해설만 지금 26페이지예요. 보통 우리가 한 25문제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문제당 8번까지 있잖아요. A가 8번까지 있는데 한 문제당 3문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8 하면 24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설만 26페이지니까 적어도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해설이 한 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출을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히 풉니다. 우리는. 그리고 제가 커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문제씩 다 풀어요. 오늘은 2023 거를 풀 건데 이걸 영역별로 묶어서 푸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해가지고 한 문제씩 다 풀어드려요. 한 문제씩 다 풀어드리고 적어도 한 10년치 정도는 자료를 다 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된 거를.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아주 옛날 거는 수업 시간에 풀지는 않고 제가 다른 형태로 풀게 해드릴 텐데 해설 자료는 다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문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약간 벌써 올드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해설을 다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놓은 해설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옛날 문제들 이런 거는 또 영역별로 묶어서 또 다 볼 겁니다. 한 10년치 정도는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을 진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이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최근 기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교육과정 A 1번부터 교육과정 B 8번에 3번 끝번에 이르기까지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은 29년간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출 중요하다고 막 시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떠드시는데 대부분 떠드시고 계시는데 수험가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주지는 또 않더라고요. 중요한데 왜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모고라고 내면서 계속해서 기출하고 너무 똑같은 문제들만 자꾸 내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출을 풀 때 정말 완벽 정복하게 하나하나 다 풀고 그 다음에 문풀과 모고에서는 기출이 이미 나와줬으니까 10년치 이상이 나와줬으니까 이제 다음을 예견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거잖아요. 어쨌든 기출은. 그러나 소중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풀되 이제 과거만 자꾸 뒤돌아보면 뭐해요. 앞을 대비해야지. 그래서 이건 어쨌거나 과거예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교수가 작년에 이렇게 냈구나. 나도 똑같이 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셨죠? 오히려 다르게 냅니다. 기분 나빠요. 오히려 다르게 내요. 그러나 맞아.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해. 이 이론은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기출에 내서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의 상황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도 소중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앞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을 예견해서 확실하게 적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의 문제도 보는 거예요. 이 기출반에서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을 예견하면서 적중시켜 드리는 거. 적어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풀어본 문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처음 봐. 이런 거 없게 해드리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학원을 왜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는 이렇게 차분하게 29년간 걸 풀 거고요. 마지막 주는 우리는 모든 과목이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 모의고사든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맨 단답식만 쓰던가 아니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는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대학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제위원 인력풀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로 만들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헛다리 짚는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는 일이에요. 선생님들 시간이 남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단답 또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런 건 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나올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예견하는 문제를 풀 것이고 그리고 기출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반은 기출을 샅샅이 살펴보는 그런 반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역시 실전 모의고사는 복습과 예견과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문제들은 전부 정년틀의 교수진들이 함께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설 같은 경우에 기출 해설 같은 경우에도 출제위원 인력풀 정년틀의 교수들이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자세하게 해설해 두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대학 교수진들의 출제 의도 너무 알고 싶잖아요. 기출 해설의 의미는 출제 의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N수생 선생님들은 더구나 답안지 내가 왜 틀렸지? 여기서 왜 감점됐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거죠. N수생 선생님들은. 초수생 선생님들은 답을 이렇게 써야지 높은 점수를 받는 거구나. 그런 걸 또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강의의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 최근 기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씩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해설 정말 자세하게. 교육과정 A 1번부터 교육과정 B 8번 순서로 연도별로 쫙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옛날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거 다 풀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29년치를 다 풀면은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치 정도 풀고 뒤에는 영역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영역별로 정리하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누리과정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도 3호세 누리과정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해설이나 이런 거에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견주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설을 해 두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 이제 답안의 키워드라든가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거고 제가 해설하면서 가능하면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이 문제는 왜 냈는지 뭘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수업을 시작할 텐데 2025가 너무 궁금해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딱 틀었더니 2025를 오늘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5는 다음 주에 A, 그 다음 주에 B 이렇게 할 거고요. 미리 보고 싶은 선생님들은 제 다음 카페에 시험 치고 바로 당일날 해설해서 올렸어요. 해설 자료와 해설 강의가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카페에 해설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누구나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게 해놨어요. 꼭 카페 회원 아니라도. 그리고 그 영상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 자료와 그 해설 영상 미리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정규 수업에서는 다음 주에는 몇 년치 A만 풀 거예요. 그럼 또 이제 A가 또 반복되는 게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B만 모아서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은 2023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략적으로 아셨죠? 자, 지금부터는요. 뭐 모든 문제를 가리지 말고 많이 푸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N수생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출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초수생 선생님들은 요 강의 종강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실전처럼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다 아시잖아요. 원래 실전이 교육과정 A가 70분이죠. 교육과정 B도 7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50분을 실전처럼 50분을 해가지고 50분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문제 읽고 쫙쫙쫙 써보셔야 돼요. 답안지에 안 옮겨 적더라도 문제지에만이라도 풀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문제 체크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전처럼 하루 날 잡아서 한 10년치를 쫙 다 풀어보시기 바래요.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답을 모르면은 또 이제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답과 좀 대조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초수생이든 N수생이든 요 강의가 종강하고 나면은 이제 요걸 복습을 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 해설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기출도 다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있잖아요. 뭐 기화펜 이런 걸로 시간 교시당 한 50분에서 60분. 그러니까 숙달이 좀 많이 된 분들은 50분, 숙달이 안 된 분들은 교시당 60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풀어보세요. 쫙 풀어보시고 이제 채점을 해보는 거죠. 답 대조해가지고 여기서 에러가 있는 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거의 다다 이러면 오답노트 할 필요 없고 모르는 게 한 50%다 이러면 형광펜으로만 체크해서 그걸 다시 보시면 되고 모르는 게 한 10% 예를 들면 10%면은 교육과정 A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3문제 한 3, 4문제 교육과정 B에서 틀린 문제가 한 3, 4문제 이 정도 되면 그거는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거는 완벽하게 정복을 하시고 우선은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 강의를 먼저 듣고 혹시 복습이 가능하시다면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기출을 정복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분, 60분 타이머 딱 맞춰놓고 실전처럼 쫙 풀어가지고 채점해서 모르는 것만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자료만 회독을 돌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설이 저희가 굉장히 두꺼우니까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2023 교육과정 A 해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업하겠습니다.